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회사채의 종류입니다. 회사채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회사채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6강 채권금리 7번째. 회사채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신종사채, 프라이머리 CBO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회사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회사채를 더 세분화하면 일반 회사채는 무보증사채, 보증사채, 담보부사채로 나눌 수 있으며 주식 관련 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종사채는 옵션부사채, 변동금리부사채, 신종자본증권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CBO는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회사채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세분화한 회사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자주 나오게 되는 용어들을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자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화를 말하고 보통 자본 더하기 부채를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채는 모두 회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업자 할 때의 사사로운 빚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행회사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기업을 뜻하며 돈을 빌린 증서인 채권, 즉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회사라고 합니다. 사채권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으니 사채권자는 돈을 회사에 빌려준 사람이겠죠. 회사채를 산 사람, 회사채를 소유한 사람, 회사채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사채권자입니다. 회사채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만기에 돈을 찾아가거나 주식으로 바꾸거나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여러가지 채권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여러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 금융상품에서 갈라져 나와서 생긴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 스왑, 옵션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회사채는 무보증사채, 보증사채, 담보부사채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무보증사채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채로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서 BBB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우량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신용평가 BBB 이상이므로 따로 보증이 필요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보증사채는 신용등급이 낮은 주로 중소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은행 또는 전문 신용보증기관, 신용등급이 우수한 모기업 등의 보증을 받아서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담보부사채는 회사 재산을 담보로 하여 그 재산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만큼 발행되는 회사채로서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은 잘 되지 않는 그런 회사채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일반 회사채입니다. 다음은 주식 관련 사채인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쉬우므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주식 관련 사채 중 가장 먼저 전환사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약자로 CB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버터블 방식의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CB도 바로 컨버터블 본드의 약자입니다. 컨버터블은 전환이라고 하는데 컨버터블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는 오픈카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지요. 그래서 이 회사채는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이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사채에 주식 전환 옵션이 붙은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며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서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행사하면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채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전환사채의 옵션 행사 시 자산과 자본, 사채와 부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처음 발행회사가 발행하면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채로 존재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옵션을 행사하여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채권은 소멸되므로 회사의 부채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의 크기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면서 주식으로 변경되므로 주식수는 증가합니다. 전환사채는 이처럼 조달 비용이 낮고 주식으로 전환할 때 부채가 감소하므로 회사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지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율 하락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주, 비주주 모두에게 발행할 수 있고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할 수 있으나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BW라고도 하며 본드 위드 워런트의 약자로 신규 발행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붙어 있는 회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산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신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보다 주식 시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 한 주당 5,000원이었던 주식이 주당 10만원이 되었더라도 정해진 가격이 5,000원이라면 5,000원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권리 옵션 분리형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권리 옵션 결합형입니다. 권리 옵션 분리형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인수권만 분리하여 따로 판매하여도 채권은 남고 이것은 공모채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권리 옵션 결합형은 신주 인수권만 따로 판매할 수 없으며 공모채, 사모채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권리 옵션이 붙어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편이고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저렴할 때 옵션 행사를 해서 주식을 싸게 구매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옵션 행사 시 자산과 자본, 사채와 부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채권이 소멸하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구매하여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신주를 채권자가 구매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해서 받은 돈으로 회사는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본이 증가하였으므로 자산의 크기가 변동될 것입니다.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율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유명해진 것은 지난 2017년 A씨의 BW 관련 사건이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A씨가 A사를 설립한 시기는 1995년이었고 1999년 10월 12일 A사가 A씨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금액은 3억 3,950만원이었고 만기는 20년, 연 이자율은 10.5%였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으므로 정해진 조건은 주식 한 주당 5만원으로 5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즉 2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은 1년 후부터였는데 A씨가 옵션 행사를 하기 전 A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지 15일 만에 무상증자를 실행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공짜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의 숫자는 늘어나고 주가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주당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이 모두 1,000주이고 주당 가격이 10만원이라면 주가 총액은 1억이 되겠죠.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2,000주로 늘리게 되면 주가 총액은 변동이 없이 1억이지만 주당 가격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A사는 2.92배 무상증자로 13만 주를 38만 주로 늘렸습니다. A씨가 가진 권리는 5만원에 5만 주, 총 2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였다고 했었죠. 이것이 14만 6천 주, 주당 17,100원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식 가격이 낮아진 것이죠. 그 후 A사는 또다시 주식을 이번에는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라고 하면 이것을 액면 분할을 해서 500원짜리 주식 10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상증자와 비슷하게 주식 숫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A사는 38만 주의 주식을 380만 주로 만듭니다. 그럼 A씨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총 146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주식 숫자는 146만 주, 한 주당 가격은 1,710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2000년 10월 13일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25억 원을 내고 A사의 주식 146만 주를 사들입니다. A씨는 기존에 A사의 주식 1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 286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2001년 9월 A사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공모가가 23,000원이었던 주식은 6개월 동안 계속 올라서 한때 8만원을 넘었습니다. A씨는 286만 주를 보유하고 어떤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돈을 번 자가 A씨 뿐일까요? 한국의 자산가들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 감이 오시는지요? 어쨌든 이 A씨 때문에 유명해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채권금리 7번째 시간으로 회사채의 종류와 특징 중 신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사채 종류와 특징에 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